한국과 페루의 평가전이 오늘 오후 8시 부산에서 치러졌습니다. 손흥민의 탈장으로 인한 결장에 에이스를 잃은 우리 대표팀이지만 페루의 레이노소 감독은 다음 같은 인터뷰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고 항상 존경하던 국가여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16강 진출을 성공한 엄청난 강팀이기에 경기 전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평가전 그 이상의 준비를 했다. 한국 팀의 모든 포지션에는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한 선수를 꼽자면 역시나 손흥민이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빠진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팀을 이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팀이며 대체할 좋은 전술과 선수들이 있다. 즉 손흥민이 빠진다고 한국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대표팀의 핵심 선수가 무려 5명이나 이탈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잠재력이 많은 선수들이니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우리 페루 대표팀을 떠났지만 이번에 새로 복귀한 게레로가 희망적이다. 그는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이탈했으나 이번 평가전을 시작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6경기 정도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을 더 강화한다는 생각으로 상대할 예정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현재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이번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 많이 배워간다는 심정으로 임할 것이다. 라며 우리 대표팀을 존중하고 한 수 배워간다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죠. 하지만 막상 경기가 치러지자 페루 선수들의 얼굴엔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남미팀들에게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고 남미팀들은 아시아팀을 얕잡아보며 큰 부담 없이 경기를 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특히 페루는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한국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남미팀이기에 페루 내부팀의 분위기에는 그 어떤 긴장감이 없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페루는 남미에서 월드컵 진출을 가장 못한 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페루와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월드컵에 언제 진출했는지 모를 정도며 특히 볼리비아는 우리와 94년 월드컵에서 같은 조로 대결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월드컵에 나오질 못했죠. 이는 페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때문에 네티즌들은 페루가 우쭐대는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이참에 우리가 확실히 강하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하는 심경을 드러냈죠. 또한 우리 한국 대표팀은 지난 3월 클린스만 감독으로 바뀐 뒤부터 콜롬비아와 2대2로 비기고 우루과이에 2대1로 패배하며 아직까지 첫 승에 실패했던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삐긋하고 있는 클린스만에게 이번 평가전이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페루가 피파 랭킹 27위인 우리보다 6계단이나 더 높은 21위의 실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손흥민을 떠나서 주전들이 대거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김민재는 기초군사훈련으로 제외됐고 정우영도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6개월 만에 재발탁된 박지수 및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정승현, 그리고 대표팀에 최초 발탁된 안현범과 홍영석 등 새로운 선수 자원들을 통해 주전 공백의 불리함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을 준 건 바로 공격진의 대폭적인 변화인데 벤투호에선 외면 받던 이강인이 이번 경기에 에이스로 오르며 핵심이 됐죠. 특히 이강인은 PSG에 입단한다는 기대를 모아 주목을 받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이번 평가전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말하길 현재 대대적인 팀 정비를 예고한 PSG는 이강인과 장기 계약에 도달한 상태다. 아직 문서화된 계약은 없지만 구두 합의에 이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메디컬 테스트도 이미 마무리됐기에 세부 사항만 조율하면 되고 이강인은 많은 팀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PSG의 제안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다. 즉 변수가 없으면 계약은 확실한데 이강인의 군복무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PSG는 선뜻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PSG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이 큰 도박을 걸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이번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나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할 경우 이강인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어 영입을 쉽게 포기하기는 아쉽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2018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손흥민의 군복무 사례를 주목하며 점점 더 실력이 올라가는 이강인을 이번 기회에 가장 싸게 영입할 수 있다는 거죠. 발렌시아에서 외면받던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엄청난 활약이 시작됐는데 특히 드리블 능력은 유럽5대 리그 전체에서 무려 4위에 등극했습니다. 이강인 위로는 비니시우스나 메시 같은 선수들만 존재하기에 메시의 대체자를 찾는 PSG로선 이강인만한 선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팀의 경기는 치러졌고 이강인은 주전으로 당당히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 대표팀은 수비 라인에서 손발이 아직 맞지 않았고 이는 전반 10분 만에 선취점을 내어주는 아쉬운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터진 이강인의 드리블과 위협적인 슈팅 장면은 인상적이었고 대표팀의 주요 장면엔 항상 개입되며 차기 에이스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만약 손흥민이 출전했으면 경기 양상이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강인의 쩔쩔맸던 페루 수비수들은 시종일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전반전은 동점골에 실패하며 다소 아쉬운 분위기로 마무리됐지만 후반전은 더더욱 매서운 기세를 몰아붙여 전반전보다 더 날카로운 공격을 성공시켰죠. 특히 76분에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은 조규선의 헤딩 시도는 마치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의 골과 똑같은 그런 매서운 호흡을 자랑했기에 앞으로 이강인 조규선의 조합은 대표팀의 중요한 전술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비록 경기는 1대0의 아쉬운 패배를 했지만 이강인의 존재감이 빛났던 경기입니다. 심지어 메시의 SNS에서도 이강인의 존재감이 터져나왔는데 해외 팬들은 이강인 하이라이트 링크를 메시의 SNS에 수차례 댓글로 공유했고 메시의 드리블을 이강인이 훔쳐간 것 같다며 매우 흥분된 반응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시 또한 이 댓글들의 좋아요를 눌러줘서 이강인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고요. 그만큼 이강인의 PSG 입단 가능성은 현재 전 세계 축구의 가장 뜨거운 주제 같습니다. PSG에서 메시를 대체할 유일한 선수로 지목되는 이강인이기에 앞으로 이강인이 출전하는 대표팀 경기엔 이런 뜨거운 해외의 관심이 계속 예상됩니다. 부디 이강인이 큰 부상 없이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콘텐츠로 제작되었습니다.